730만 글로벌 한인의 이주 역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신이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민, 왜 신이민이라고 그럴까요? 언제부터를 신이민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신이민들은 어떤 지역으로 이민을 갔을까요?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국가의 법령에 의해서 이주를 장려한 해외 이주법이 1962년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서 이민 정책이 수립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이민을 얘기하면서 근대적 이민을 대한제국에 의한 허가, 여권과 비자를 받고 이주한 것을 1902년 하와이 이주부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신이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민 정책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수립돼서 1962년에 해외 이주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이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노동이민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이민이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가 유럽 지역으로 가는 이민, 다른 하나가 남미 지역으로 가는 농업이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럽 지역을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파독광부라고 한국어로는 표현하는데요. 독일로, 당시는 서독이었습니다. 독일로 광부들이 노동이민 형태로 가게 됩니다. 1963년입니다. 또 광부들과 함께 여러분들은 간호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죠. 독일로 간 간호사들은 물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1957년부터 시작합니다마는 협정에 의해서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은 1966년부터입니다. 그렇게 독일로는 광부와 간호사가 중심이 돼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또 이주도 있었습니다. 병아리 감별사입니다. 병아리 감별사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병아리들의 성을 감별해서 많은 알을 낳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병아리 감별사로 영국과 스페인 등에 1965년도부터 이민을 가게 됩니다. 또 원양업, 업으로서도 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아프리카 서해안, 스페인 쪽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 원양업에 종사했습니다. 물론 유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으로의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이민으로서 독일로의 광부와 간호사, 병아리 감별사, 원양업, 유학생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남미 지역으로도 농업 이민의 형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1962년에 브라질로 농업 이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아르헨티나와도 협정이 맺어졌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65년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파라과이로도 65년도부터 농업 이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 이민에 가신 분들은
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대부분 도시로 진출하셨습니다. 그 결과 1980년대부터는 새로운 남미 이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로 의료업 쪽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류 도매를 중심으로 상인들이 대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또 멕시코도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남미에만 머물지 않고 미국으로 재이주를 하게도 됩니다. 미국 이민 어땠을까요? 미국 이민의 경우에 있어서는 1965년에 미국이 이민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 정주형 가족 이민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한 분이 가 계시면 그분이 가족, 친척들을 부르게 되면서 연쇄적으로 이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정착을 하는 이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하와이로의 그리고 하와이에서의 본토로의 이민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재미동포 사회를 이루게 되는 구조는 이때 65년 미국 이민법 개정으로 인한 연쇄 이민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유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노동 이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산층들 중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경제적 욕구를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유럽으로의 노동 이주, 남미로의 농업 이주, 미국으로의 가족 이민이 있었습니다만은 다른 이주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베트남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파견된 군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기술 이민이 일어나게 됩니다. 1965년부터 73년 종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중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다양한 국가들에도 이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노동이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1973년도에 오일 쇼크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중동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중동의 건설 현장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게 되면서 여기서 노동이민이 일어나게 됩니다. 호주도 그렇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서부 지역의 광산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광산에 대한 기술 이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지역들의 이민이 베트남 전쟁이 종전하게 되면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에 있었던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또 재이주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동 지역에 있던 분들도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일이건 중동이건 남미건 미국이건 호주건 다른 지역으로의 이민이 이루어지면서 이주와 이주가 연달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이민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 이 신이민은 1991년을 기점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왜 1991년일까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 내 상황입니다. 한국이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1989년 이전에는 해외로 여행 가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의 형태가 아닌 바에는 보통 사람들의 해외여행은 참 어려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9년부터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고 동시에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을 갈 필요성이 점차 감소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이 됐건 다양한 지역에 한국 기업들이 가게 되면서 상사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있게 되고 또 유학생들도 늘게 되면서 사실상 이민이라는 형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제적 상황도 변했습니다. 냉전 체제가 해체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소련에 있는 한인들, 중국에 있는 한인들이 지금까지 단절을 극복하고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 1991년이 되면서 신이민이 새로운 성격의 이민으로 변화를 한다 하는 점입니다. 다른 사항은 또 국제적인 변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졌던 냉전 체제가 해체가 됐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러시아와도 수교를 하고 중국과도 수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에 있었던 우리 한인들, 중국에 있는 한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단절의 시간이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 1991년을 기점으로 신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즉, 한국과의 이민, 이것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